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오타쿠 1타 강사, 은퇴한 오타쿠 투머치토크 고요한 남자 고요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알리타 배틀엔젤의 원작인 총몽의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 스토리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2부 알리타와 총몽 이것이 다르다, 영화와 원작 총몽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캐릭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다른 거 무엇이냐? 캐릭터의 이름이 달라요. 일단 주인공, 원작에선 갈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 이름 다르죠? 알리타, 갈리가 알리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로컬라이징, 지역의 사정에 맞게 이름이나 제목, 설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로컬라이징인데, 이것은 원래 만화책 총몽이 북미로 넘어가면서 로컬라이징 된 결과입니다. 이미 만화책에서 이름이 알리타로 바뀌었죠. 그 만화책을 보고 영화와 결심을 한 제임스 카메론은 그 만화책의 이름 알리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드도 이름 다릅니다. 원래 원작의 이드는 이드 다이스케, 완전 일본인 냄새 나는 그런 이름이죠. 하지만 이게 다이슨 이도로 바뀌었다. 이거는 굉장히 센스 있게 바꾼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원래 원작 만화를 들여온 번역가가 이렇게 바꿨을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센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바뀐 친구가 있어요. 마카쿠 이름 바뀌었죠. 그루위시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고는 휴고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 발음상의 문제겠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로 이름 바뀌었고, 그리고 영화에 오리지널 캐릭터가 있어요. 오리지널 캐릭터, 이드의 보조를 하고 있는 간호사, 흑인 간호사가 생겼죠? 이름 기억 안 납니다. 원래 원작에 간호사 그런 거 없습니다. 간호사가 생겼고요. 그리고 완전 뜬금없는 게 있어요. 시렌. 시렌 왜 뜬금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시렌 무슨 역할이죠? 이드의 전부인입니다. 근데 만화책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드 전부인 이런 거 없습니다. 이드는 솔로고요. 이 영화화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 이드의 전부인이라는 시렌 캐릭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알리타라는 영화 안에서 총몽과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금 설정들이 다른데요, 알리타는 기본적으로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작 팬이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래서인지 이 주인공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알리타는 거의 같다. 과거의 화성의 병기였던 것까지 똑같다. 그리고 이드가 조금 변했는데요, 이드가 조금 변한 게, 일단 부인이 생겼다. 전부인이 생겼고, 죽은 딸이 있다. 그래서 알리타를 챙겨준 거다. 이렇게 좀 더 매끄럽게 설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죽은 딸이 있었다는 설정을 넣어준 것 같아요. 원래 원작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알리타를 주워와서 뭔가 옷 입히기 인형? 이런 것처럼 꾸미는 변태적인 성향을 조금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을 없애고 그걸 딸 때문이다 라고 매끄럽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 이드가 헌터 워리어를 하게 된 이유가 조금 변했는데요, 지금 영화에서는 이드의 원래 죽은 딸이 자신이 만들어준 사이보그 때문에 그 사이보그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었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이보그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겠다. 그래서 헌터 워리어가 됐다고 나왔는데요, 원래 원작의 이드는 어땠을까요?
원작의 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의 이드는 그냥 살인이 좋아서 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흉폭함 그거를 표출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헌터 워리어가 됐다. 이런 점이 영화와 원작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보자면 마카쿠. 와우! 마카쿠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마카쿠는 원래 원작에서는 전투력 측정기입니다. 전투력 측정기. 헌터 워리어가 되기로 결심한 갈리, 알리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전투력 측정기다. 그러면서 노바와의 스토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이었다. 근데 이 마카쿠의 역할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고 같은 경우는 설정이 변한 게 뭐가 있었냐? 원래 저번 시간 우리 1부에서 얘기했었죠. 유고에게는 형이 있었다. 근데 형이 자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형이 열기구를 만들었고 이 열기구에 타보지도 못한 채 형수가 일러서 형은 사형당했다. 이런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유고에게 하나의 더 이야기가 있는데, 유고가 어느 날 암시장에서 손을 하나 발견합니다. 매물로 나온 손, 사람 손. 근데 이 손에 사마귀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유고는 이거 우리 형 손이다. 그래서 사정합니다. 내 손을 줄 테니 형 손을 저한테 달아주세요. 그래서 유고는 형의 손을 달고 있죠. 근데 이런 설정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지고 대신 남은 거 무엇이냐? 자렘에 가고 싶어 한다. 유고가 자렘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만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간호사 원래 없던 캐릭터고요. 시렌 대체 왜 나왔을까요? 이 영화에? 아무래도 이드의 딸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하지만 굉장히 오래 나와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분. 어쨌든 이 정도로 영화와 원작 캐릭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할 부분 무엇이냐? 스토리 원작과 이렇게 달라졌다. 알아보죠. 일단 이드가 알리타를 구해줬죠. 알리타를 구해주면서 뭔가 알리타의 과거를 알게 돼요. 알리타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건 새로 들어온 설정이에요. 아무래도 알리타가 과거에 화성의 최종병기였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휴고라고 하죠, 영화에선. 휴고와의 만남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화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스토리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휴고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휴고가 알리타를 다른 사람들, 자기 친구들과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알리타에게 친구들을 만들어준다. 이거 없습니다. 알리타는 친구가 없어요. 외로운 늑대, 고독한 늑대입니다. 알리타는 친구가 없는데, 그런 알리타가 조금 불쌍했던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그래서 알리타에게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게 원작과 다른 점. 그리고 모터볼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모터볼이 상당히 빨리 나오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설정들도 바뀌었어요. 원래 원작에서는 알리타가 왜
모터볼에 참전하는가? 그건 유고의 죽음 때문에 멘탈이 맛이 가면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 그것 때문에 모터볼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휴고의 부탁으로 모터볼 대회에 참전하게 되죠. 왜 휴고가 이런 부탁을 했냐? 그건 벡터가 휴고한테 시켰고, 그 전에 벡터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 노바가 시켰다. 노바가 벡터에게 시키고 벡터가 휴고한테 시켜서 휴고가 알리타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모터볼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터볼 대회 설정이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모터볼 챔피언이 자렘에 갈 수 있다? 모터볼 챔피언이 되면 자렘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자렘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작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모터볼은 그냥 단순히 갈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리고 뭔가 박살난 멘탈을 잡기 위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드에게 반항하기 위해 그렇게 참가하는 대회고, 그 모터볼 대회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사실 총몽 안에서도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한 스토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터볼 아주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볼 살려야 하겠죠? 원작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뭔가 갈리가 사실 모터볼에 출전하는 이유가 너무 약하잖아요, 원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설정, 모터볼 챔피언이 되면 자렘에 갈 수 있다는 설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있긴 하죠. 그게 무엇이냐? 영화에서도 알려주죠. 벡터가 실험용 인체가 돼야 한다. 뇌, 손, 발, 장기 이렇게 해체되어서만 자렘에 갈 수 있다. 그걸 원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벡터가 이게 자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죠. 그거 아니잖아. 근데 영화에서는 하나 더 있었잖아. 모터볼 챔피언 되는 거. 이게 원작과 영화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벡터가 자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그 생체 실험용 재료, 그거 누구였죠? 아까 말했던 이드의 전부인 시론.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 시론은 자레민이었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했죠? 자레민은 뇌가 없잖아. 자레민들은 뇌가 없어요. 성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다시 그려봅시다. 아주 쉽게 그려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자레민이 하나 있어. 안녕? 난 자레민이야. 자레민이 있어요. 자레민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뭐라 그랬죠? 뇌를 따요. 뇌를 딴 다음에 이 안에 있었던 뇌는 밖으로 꺼내죠. 그리고 이 뇌에 있는 기억을 어떤 칩에다가 이식을 하고 이 칩을 다시 뇌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성화 표시처럼 뇌수술 표시를 해주죠. 그게 바로 자레민 이마에 있는 표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시로는 있었잖아요, 자레민 표시가. 그런데 그 생체 실험용으로 보내는 시론의 몸이 뇌가 있었다? 벡터가 보여준데 뇌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레민은 뇌가 없다 라는 설정이 영화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작의 5, 6, 7, 8, 9 이제 뒷부분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 디스티노바. 이 사람 지금 영화에서는 자렘에서 밑을 지켜보면서 최종 보스 같은 역할을 하죠.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디스티노바가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모터볼도 하고, 그리고 디스티노바가 팩토리도 조정해요. 근데 원작의 노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의 노바는 자렘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고체마루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죠. 자레민의 비밀. 자레민은 뇌가 없다.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걸 이드한테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디스티노바의 그런 실험들, 카르마에 도달하기 위한 실험들 때문에 이드 다이스케가 죽게 되는데, 지금 노바가 모든 무슨 악의 무리, 악의 보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벡터도 조정하고 팩토리도 조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레민이 뇌까지 있고, 그럼 이 모든 설정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알리타의 2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총몽의 후반부와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아주 원작과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금 다른 점들 무엇이냐? 아이템을 만나는 설정. 아이템 자체는 거의 비슷해, 다 비슷해. 근데 만나는 설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광전사 슈트. 광전사 슈트 영화에서는 어떻게 찾았죠? 알리타가 휴고와 친구들이 알려준 장소에 갔더니 막 숲을 지나잖아요. 숲을 지나고 막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과거 화성에 우주전함이 있었고, 이 우주전함을 만난 알리타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광전사 슈트를 얻어왔다. 그리고 이걸 이드한테 달아달라고 땡깡을 부리다가 거절당하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어땠느냐? 숲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광전사 슈트는 사실 이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우주전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웠습니다. 이 광전사 슈트 아주 위험한 물건이란 거 이드는 원작에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카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마카쿠와 싸우다가 알리타 갈리의 몸이 박살이 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미 주워둔 광전사 슈트를 알리타에게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업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영화 원작이 다른 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겠을까?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디스토피아적인 SF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CG를 좋게 만들어도 영화 전체적으로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카메론과 제작진들에게는 엄청난 CG 기술이 있죠. 바로 아바타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관을 이루는 자연의 모습들, 숲을 지나고 막 산에서 막 날라댕기고, 그 기술이 있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보여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타가 광전사 슈트를 찾으러 가는 장면, 굳이 숲을 지나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장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 아이템 만나는 설정,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마스커스 칼. 영화에서는 이 다마스커스 칼 누가 갖고 있죠? 자팡이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화성의 기술이다 하면서 갖고 있었죠. 근데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 모터볼 할 때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모터볼 할 때 갈리 팀에 있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갈리를 위해서 구해준 무기예요. 다마스커스 칼. 이게 조금
영화와 다른 점. 왜냐? 왜 이렇게 자판을 갖고 있었어야 할까? 갈리에게, 알리타에게 이 다마스커스 칼을 줘야 해. 이 다마스커스 칼을 줘야 한다고요. 왜? 원작 만화 보시면 막 항상 달고 있잖아요. 이 다마스커스 칼을. 이거 끝까지 이 칼로 싸웁니다. 근데 이 칼을 원래는 갈리의 팀 매니저가 줬는데 이 역할 누가 해요? 이드가 하고 있죠? 영화에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왜? 알리타가 가출을 안 해. 원래는 가출을 하고 모터볼에 나가야 되는데 가출을 안 해. 왜? 휴거가 아직 안 죽었거든. 휴거가 아직 안 죽어서 가출을 못 해요. 휴거 때문에 모터볼에 나가게 됐으니까. 원래는 휴거가 죽어서 모터볼에 나가는 건데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이 아이템을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팡이 갖고 있던 거를 알리타가 뺏는 걸로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모터볼 스토리가 바뀌면서 이 다마스커스 칼의 설정, 이 만나는 설정이 변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잘 해결한 것 같고, 그 모터볼 설정이 진짜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모터볼이 사실 스토리상은 굉장히 루즈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모터볼 굉장히 루즈해요. 그리고 굳이 들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렘에 갈 수 있다는 설정을 넣어준 것 같은데 개연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터볼 씬을 대량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스토리를 바꾼 면들이 다 모터볼을 좀 대량으로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알리타와 총몽이 다른 점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이 알리타 영화를 보고 온 저만의 감상평을 조금 남겨보자면 이거는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확실히 제임스 카메론이 오타쿠다. 확실히 오타쿠다. 이 제임스 카메론이 원작 총몽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몇몇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작의 장면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이 부분 아주 높은 점수 주고요. 하지만 스토리도 많이 잘 바꿨어. 뭔가 개연성 있게. 하지만 이 스토리는 개연성 있게 바꿨는데 이 장면들이랑 그게 개연성이 부딪혀요. 스토리를 바꿨잖아. 그럼 이 장면들도 좀 변해야 되는데 이 장면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장면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헌터 워리어들만 모이는 술집 있었죠? 헌터 워리어들만 모이는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에서 알리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카쿠를 물리치자. 이게 원작에서는 말이 돼요. 왜냐면 마카쿠가 애당초 남봉꾼? 나쁜 놈. 마카쿠가 애당초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뇌를 먹거나 뭐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마카쿠 이름도 까먹었네요 지금. 어쨌든 이 마카쿠가 나쁜 짓 한 거 표면적으로는 알리타들한테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죄자도 아닙니다. 현상금도 없어요. 헌터 워리어들이 마카쿠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알리타가 가가지고 얘네한테 니들 무서워서 마카쿠 안 잡는 거지? 왜 안 잡냐? 얘를 힘을 합쳐서 잡자. 현상금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장면 원작에 나옵니다. 원작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팡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원작 장면 넣고 싶은데 스토리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개연성 부족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웠던 거, 시론의 죽음. 죽는 게 안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벡터가 가방에서 보여줍니다. 자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뇌, 손, 장기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생체 실험용 재료가 되는 방법뿐이야 하면서 실온을 보여주죠. 해체된 실온을. 이 장면 원작에 있는 장면이죠. 이거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실온도 죽여야 돼. 왜? 원작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 이미 딸의 죽음 때문에 알리타를 아낀다. 그리고 헌터 워리어가 됐다. 라는 2D의 설정 만들었거든요. 실온 필요 없습니다. 시렌이네요. 제가 계속 실온이라고 그랬는데 이름도 틀렸습니다. 시렌 필요 없죠. 이제 죽인 겁니다. 이 장면 좀 아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장면들 아주 잘 살린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개연성 부족했다 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미국 액션 영화들이 좀 이런 거에 약해요. 감정선을 관객과 함께 이끌어가는 부분.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거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시렌이 알리타와 슈고를 보잖아요. 여기서 알리타는 슈고가 죽어가니까 울고 있었고, 일단 이 우는 장면 자체도 좀 몰입이 안 돼. 우는 장면, 슬픈 장면이면 우리 관객도 같이 슬퍼야 되는데 모든 면들에서 좀 개연성이 약했기 때문에 감정선도 약했고, 그래서 여기 눈물이 안 나. 근데 이걸 보고 시렌이 얘네 살려줘.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 시렌은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 살려줘요. 근데 우리 관객은 이거 왜 이래? 머리로는 알겠어. 머리는 알겠습니다. 왜 이랬는지. 근데 감정으로 안 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살려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미국 액션 영화들의 좀 문제점이야. 자, 오늘 이렇게 영화 알리타와 만화 총몽 이것이 다르다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오늘 방송 찍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원래 오타쿠이기 때문에, 오타쿠들 좀 그런 면도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이렇게 조금만 바꿔놔도 막 거기 가서 시어머니질을 해.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제가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 재밌게 보셨거나 원작도 알고 싶거나 원작도 보신 분들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이랬구나, 이게 좀 달랐구나 하는 거 알아가셨으면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